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과 경쟁자들의 반격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는 수요 둔화의 측면에 있으며 재고는 증가 추세이고 재고 자산이 줄어드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한동안 주가는 횡보할 것이다. 4분기 숫자가 테슬라 주가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다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현재로서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이 좋으면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수익률을 크게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현재 자율주행 기술, OTA, 로보택시, 배터리 기술 등 미래의 전기차 기술이 있는데 테슬라의 차가 안 팔린다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 단기 상승은 있을 수 있었으나 확실한 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스닥의 탑티어의 위치에 오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미래 기술은 둘째치고 이 전기차 제조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고 이익을 내기 시작해서 매년 독보적인 수익성과 동시에 성장성을 만들어냈다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 올랐을 겁니다. 비아디와 리비안 보면 알 수가 있죠. 제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빌리티를 실현해줄 테슬라가 가진 재료들은 주가 상승기에 멀티플은 줄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고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차량 판매입니다. 매월 테슬라의 차량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오랜 기간 매년 8천만 대 가량이 판매되는 고정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포드 등 레거시 자동차들이 자신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로 의미 있는 판매 대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배력과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은 공고해 보였고 테슬라의 기술력과 비전은 엄청난 진입장벽으로 벌써 전기차 시장의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레거시 자동차들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반납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지금의 지나친 주가 하락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도 차량 판매의 부진입니다. 저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노이즈는 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전념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이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보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건 3분기 실적 발표 때 생산 대수 대비 수요 둔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4분기 차량 인도 대수에서 이를 확인시켜줬죠.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와 글로벌 가격 인하는 주가 하락의 촉매제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테슬라의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이게 과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에만 원인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경쟁 심화입니다. 이 테슬라의 많은 주주분들은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기술력과 비전을 봤을 때 레거시 자동차들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사실 테슬라는 자동차에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레거시 자동차들과 다르긴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OTA를 구현한 거고 인공지능과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입니다. 강점이 다를 뿐 레거시 자동차들도 분명 자신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전기차를 가장 먼저 파괴적으로 대중화시킨 건 테슬라가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배력과 중국 시장의 의미 있는 점유율은 테슬라의 자동차 업계에서 유례없는 수익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지배적인 위치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비아디는 테슬라의 점유율을 앞지르다 못해 크게 추월했고 2위 자리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쟁자들이 테슬라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형차 시장은 이미 손을 놓았죠. 테슬라가 포지션이 못하는 전기차 시장을
경쟁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 신차 시장에서 2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에서 나온 F150 라이트닝은 미국 픽업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가격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 GMC 허머, 램 1500 레볼루션 등 다양한 픽업 트럭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내연기관 픽업 트럭으로 소비자에게 검증된 모델입니다. 엄청난 팬층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F150 라이트닝 판매량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차량들은 내연차에서도 엄청난 판매량을 지닌 검증된 모델임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의 점유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픽업 트럭은 21년 출시를 예상한 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차량에 대한 개발과 양산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완성차 업계 대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회사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생산해서 시장에 대처해왔던 그동안의 노하우가 발휘될 거란 거죠. 그럼 테슬라는 왜 반격의 기회를 줬나? 저는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단조로운 라인업과 현재의 신차 출시 속도로는 과거와 같은 지배력을 갖추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는 상당히 애플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이 만드는 건 자동차인데 상당히 애플과 비슷한 정책 선상에 있죠. 그리고 차량에 접근하는 태도도 비슷합니다. 이 자동차 시장은 휴대폰 시장과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의 휴대폰은 다양한 디자인과 지향하는 가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선보인 아이폰을 시작으로 휴대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과 모양이 일원화됐고, 다른 디자인보다 안드로이드나 iOS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정형적인 휴대폰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편의성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사례죠. 사실 휴대폰이란 게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니즈는 폰 케이스 등으로 새로운 옷을 입혀서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이 레거시 자동차들이 왜 그렇게 다양한 라인업과 트림별로 다양한 옵션을 배치를 할까요? 소비자의 니즈가 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동시에 가격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시장은 연간 8천만 대 팔리는 정해진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차량을 선택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라인업과 동시에 다양한 옵션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차량은 단순히 편의성만으로 타는 게 아닙니다. 왜 현대, 토요타, 포드 등 대중차 모델이 있고 독일 3사들은 고급차 모델을 만들고 포르쉐, 마세라티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흥분되는 다양한 라인업들이 자동차 시장에 포진해 있을까요? 이 차량은 편의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도를 반영하는 제품입니다. 이 사치제의 성격도 있는 거죠.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중년 남성이 차를 사는데 벤츠 EQS와 테슬라 모델 S 중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토요타, 포드, GM 등도 자신의 포지션에서 많은 차량을 판매합니다. 이 엄청 세분화된 시장이란 거죠. 이 테슬라를 선호한 사람들은 테슬라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필요한 시점이란 거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말입니다. 이 대중시장인 모델 3는 거의 6년이 되었으며 S와 X는 21년 초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선택 대안이 생기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현실화됐고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저는 테슬라의 치킨 게임은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의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통해 경쟁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테슬라의 라인업 공백에 따른 끼워 넣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겁니다. 이 테슬라는 과거 고급차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란 제한된 세그먼트 내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였죠. 모델 3가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대중차이면서도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고급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 미제라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이폰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과 비슷하고 스타벅스, 나이키, 룰루레몬 등 중국 브랜드와 차별화해서 생각합니다. 이 중국 MZ 세대들도 룰루레몬 입고 스타벅스에서 아이폰 하는 모습을 꿈꾼다는 거죠. 거기에 차도 테슬라면 더 좋겠죠. 이 테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중국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중국차 수준으로 가지고 가서 그런 이미지를 낮춘다는 건 수익성은 포기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깎아먹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도 결국엔 라인업의 부재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현재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슬라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업 확대입니다. 빨리 테슬라의 픽업 트럭이 출시돼서 개화하기 시작한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을 선점해야 하고 모델 2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라인업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테슬라의 자동차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테슬라의 주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겁니다. 더 이상 모델 3와 모델 Y로 버티기엔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